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책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집중 독서의 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집중 독서? 이건 뭔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독서를 아주 집중 있게 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집중 독서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중?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부할 때 집중해 라고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평소에도 아이들이 숙제할 때 보면은 야 집중해! 너 지금 집중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고 있는 아이에게 집중해! 라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책을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책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중 독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제안 드려보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스케줄이 많아요.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저학년 때에는요, 예체능에 좀 비중이 많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국영수 위주의 공부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부가 독서에 우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집 풀이라든지, 숙제라든지, 학습지 풀이, 이런 게 아마 대부분이 되겠죠. 중등, 고등은 어때요? 학교 공부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죠. 왜냐? 시험이 있기 때문이죠. 점점 독서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집중 독서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장 최적의 적기는 바로 초등 고학년부터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2학년이요? 과연 일주일에 2시간 독서의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중등이요. 1학년은 시간이 조금 있어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때문이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으로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최적의 기간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2 독서가 수능 국어를 결정 지을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 때부터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서 책을 읽으면 좋을지 좀 알려드려 볼게요. 아주 어릴 때, 신생아부터 예를 들어 3세까지 2시간 집중 독서를 한다? 뭔가 말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의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아는 조금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글을 좀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집중 독서 시간을 가지는 것을 권장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빠른 아이는 6세, 보통 같은 경우에는 7세가 되겠죠. 그래서 6, 7세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집중 독서 시간을 2시간으로 하기엔 좀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 독서 시간을 1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저녁 먹고 나서 1시간. 왜 저녁 먹고 나서 1시간이냐?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책을 읽다 보면요. 책을 더 보고 싶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1시간 책 읽었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날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평일이 어렵다면 주말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저녁을 먹고 1시간은 집중 독서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유 시간을 갖게 하는 거 너무너무 좋겠죠. 초등 고학년부터, 즉 초등 4학년부터는요. 시간을 우리가 학원 다니는 것처럼 그런 스케줄을 딱 정해 놓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규칙을 정해 놓아야 아주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요. 이 룰이 깨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주말보다는 사실 평일에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평일에 하길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가 되니까 이제 국영수 위주의 공부를 할 때 좀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일주일에 하루 스케줄을 조금 널널하게 만들고요. 그날은 독서를 하면서 머리를 쉬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중 독서를 할 때 몸은 쉬고 마음은 편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두뇌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집중적인 또 심화적인 그런 사고를 해야 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매일 숙제만 하는 것보다는 좀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평일날 좀 어렵지만 독서 학원 보낸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2시간 정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과정을 한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가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보고 싶은 책을 갖고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정해주는 책을 보기도 합니다. 보통 처음에는요, 아이들이 보고 싶은 책을 위주로 아마 시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3개월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요, 부모님께서 좋은 책을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은 책 선정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각종 논술학원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그 논술학원 교재들을 오픈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또는 교과수록 도서를 먼저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에 도서관이 다 있죠. 도서관 사서님께 어떤 걸 부탁하면 될까요? 바로 추천 도서 목록을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도서관에도요, 학년별로 추천 도서가 다 비치되어 있어요. 모르면 사서분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중고 서점을 가보시는 거예요. 뭐 예스24나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시면 각종 단행본들 좋은 책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책들이요, 논술학원에서 교재로 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뭘 볼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보시면 좋고요. 또는 인터넷 서점에서 스테디셀러를 검색하셔도 좋겠죠. 요즘 인터넷 서점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뭐 학년별로 구분도 되어 있고 주제별로 구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많이 산 사람들이 또 어떤 책을 샀는지 추천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책 목록들을 보면서 이런 책 우리 아이가 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집중 독서 2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자, 최소 2시간 정도를 할애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2시간 이상 됐다고 바로 이제 끝! 이제 숙제하자! 이렇게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이가 책을 더 보고 싶어 하면 충분히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집중 독서의 루틴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그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집중 독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어쩌다 한 번 생각났을 때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독후 활동을 해보자 이런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사고력이 갑자기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집중을 하는 그런 훈련,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부모님 스케줄, 아이들 스케줄 잘 조율하셔서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가지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집중 독서 시간에는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약 15분에서 30분가량 책을 읽어주시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는 6학년인데 혼자 책을 너무 잘 봐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돼요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 눈으로 읽을 때 제대로 읽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책을 빠르게 읽는 아이들 있죠. 생각을 깊게 하면서 집중하면서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챕터가 있다면, 또는 아이가 이 책을 굉장히 싫어한다면 인트로 부분을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두꺼운 책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요, 바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에서 중등이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고전, 명작 이런 것들을 읽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벽이 있느냐? 작은 글씨, 많은 글밥, 두꺼운 책의 두께, 그쵸? 근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뭐 평소에 재밌는 책을 많이 읽어서 실력을 쌓는다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은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서 도움을 못 주시는 경우에는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아직은 듣는 이해 능력이 아이가 스스로 보아서 읽는
이해 능력보다는 높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이해가 잘 되잖아요. 학교에 가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면 쉬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독서 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난이도가 쉬운 책이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라면 반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아까는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아이가 부모님께 책을 읽어주는 거죠. 이 효과는요,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설명을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 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책의 장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만약에 비문학 장르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께 이해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멋진 일 아닌가요? 이런 시간들을 저는 가진다면 어떤 국어 학원이나 어떤 논술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요, 바로 이 집중 독서 시간에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보통은 아이들이 숙제에 치일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중등 가면 더 심해질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집중 독서 시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내일 모레 되게 중요한 숙제가 있는데 좀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바쁜데 좀 미리 숙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숙제를 해버리게 되면 이 한 번이 또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중 독서가 잘 될까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숙제에 치이지 않도록 항상 그 시간만큼은 독서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 독서로 한 책들은요, 따로 표시를 해두는 것을 좀 추천드려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 일주일에 한 권이나 두 권 정도를 집중 있게 읽은 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 앞에 스티커를 붙여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책을 꽂았을 때 표시가 나오죠. 우리가 집중 독서 시간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확실히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요, 아이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읽었던 책이야.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읽었기 때문에 다시 봤을 때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중 독서를 통해서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활동을 집중 있게 몇 시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경험, 이런 시간들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점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집중 독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효과 좀 봤거든요. 여러분도 꼭 효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